안녕하세요. 황미경입니다. 오늘은 평소 잘 들어보지 않았던 병인 베체트병과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 베체트병은요, 여러 기관의 궤양과 피부, 그리고 안구에 대한 증상까지 함께 유발시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의학 박사 정행규 선생님을 모시고 이 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베체트병과 안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질병이 오는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면 눈이 있다고 하고 이게 귀가 있다고 하면 질병이 이제 주로 오는 게 음식, 입이니까 음식에서 많이 오죠. 음식에도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그다음에 술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귀는 수면, 성생활, 그리고 이 코는 이제 운동, 자세나 이런 거죠.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 눈은 이제 칠정,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어디에 병이 많이 오겠습니까? 여성분들. 틀려도 되니까 그냥 말씀해 보시죠. 예? 어디에 제일 많이 오겠다고? 저 음식에서? 음식. 그 다음에 칠정,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제일 많겠죠. 예. 이 여성분들은 주로 여기에 질환이 제일 많이 오죠. 그 남성분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오겠어요? 예? 술. 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색이라는 주색. 남성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오는 질환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성들하면 훨씬 덜하죠. 그 다음, 이제 꼬마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꼬마는 이제 이 바탕을 보면은 이제 체력이죠. 원래 태어나기로 약한 애들이 많이 온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음식 때문에 많이 와요. 애들은. 왜 음식 때문에 많이 오냐면 애들은 원래 옛날에 보면 돌 때부터 이제 밥을 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한 5, 6개월 돼도 옆에서 이게 주면 딱딱 받아 먹으니까 재미가 나가지고 주는데 이게 위가 이게 안 만들어졌다고요. 제가 전에 배우는 선생님이 그런다고. 우리 손자를 키우는데 고등학교 빨리 가정을 가르치고 가고 대학을 빨리 보내고 싶는데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키우고 싶지만은 그 몸의 상태가 그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에 취한 그 증상이 꼬마들한테 아주 많습니다. 애들이 1년 내 감기 달고 있다는 애들 중에 혹시 이제 주위에 그 조카분이나 이렇게 보면 아주 잘 먹는 애들 있죠. 양맹이들, 이 강대뼈도 크고 가슴이 쭉 벌어져가 있는 꼬마인데 맨날 피부가 가렵고 음식은 너무나 잘 먹어. 그런 애들은 이 음식에 체가 오는 게 피부 질환도 오고 기침도 오고 다 와. 그 음식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저렇게 잘생긴 애가 왜 그
감기를 평생 달고 있지, 그런, 평소에 달고 있는 거 생각해 보면, 그건 감기가 아니고, 체한 그 위장에 열이 자꾸 올라가고, 이 기관지를 자극해가지고 오는 게 많다고. 주위에 가보세요.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아니, 저 애가 보니까 너희 봐도 너무나 튼튼하게 보이는데 매일 감기가 달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애들이 이제 약한 애들은 보면 머리카락이 이게 부시시합니다. 그 시골에 자라신 분은 알지만은 시골에 자라신 분은 알밤인가 아닌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모처럼 이제 시골에 놀러 온 이제 도의지에 있는 조카들은 옷을 보면 밤이 큰 것만 보고 까보면은 밤이 안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그 애들이 머리카락이 부시시하면서 눈빛이 약하고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약한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은 감기가 들면은 체력 도와주는 약을 써야 되고, 원래 이렇게 잘 먹고 이런 애들은 위장열을 뽑아줘야만 감기가 낫게 돼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체질 따라 반대 치료법을 쓰는 거죠. 자, 이제 이 남자는 주색병, 여자는 주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음식에 채소 오는 게 맞는데, 주로 그것도 이렇게 화날 때 쏙썩이 가지고 그냥 거식증 있잖아요. 다른 건 할 거는 거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체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 노인은 이제 체력이 딸려서 오는 거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뭐 어떤 질환이 많이 오죠? 요즘하고 현대하고 비교할 때. 옛날에는 못 먹었잖아요. 요즘에는 뭐예요? 잘 먹죠. 그럼 저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안 걸어 다닌다고. 그 제가 목욕을 하면서 제 다리를 쳐다보면, 아, 이게 이 시대에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생활을 돌아보면은 이제 걷는 것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그 명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가보면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이제 시대 따라 그런 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옛날에는 뭐 태권도 이런 도장이 많이 있다가 요즘에는 그게 옛날만큼 그렇게 숫자가 많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분야도 이렇게 시대 따라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보면은 이 산업도 사람이 먼저 그 분야에 가 있고 정책적인 게 뒤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묘하게도 그런 명상이나 이런 게 성행해지고, 뭐 우리나라도 등산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또 올레길, 뭐 내림길도 생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기는 게 이런 문화 흐름이 우리 생활에서 거의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걸어 다니셔야만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내 체력이 체질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양명행은 너무 이제 위장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좀 튼튼하고 얼굴 색이 좋으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부담을 다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체질이 뭐 인중이 짧다든가 그런 체질적인 요소하고 내 생활적인 요소가 병을 만드는 게 이제 행상학에서 보는 질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오서 이 계절하고 많이 이제 또 연관을 시켜봐야 됩니다. 올해는 어떤 경향이 많았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그 비가 많이 오면 몸이 어때? 무겁죠. 우리 몸이 이게 스폰지처럼 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고 한다고. 특히 이제 몸이 무거우신 분들은 이 걷는 운동 이런 걸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몸이 날렵한 분은 그 몸 자체에 화가 많으니까 별 안 해도 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쳐서 이제 이 무렵부터는 이제 몸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름 식품을 원래 안 먹는 철이 이제 오잖아요.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에 자라니까 철이 없이 다 오는데, 지금부터는 여름을 내가 극복해야 될 음식 그런 거는 이제 언제부터 서서히 안 먹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철이죠. 제가 어릴 때 보면 처서 지님에 뭐 먹지 마라는 그 말을 하시죠. 우리
그럴 때 그게 이제 전통의 어떤 생활 방식인데 그래야 되고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는 질환이 관절 질환하고 위장 질환이 많았습니다. 한의원에도 보면 또 유행처럼 대체로 여름철에는 위장 질환이 많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많은 그런 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춰 생활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되면 여름에 땀을 안 뺀 분들은 이제 학질이라고 봅니다. 학질이 몸이 으시시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땀을 좀 많이 뺄 수 있게끔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갱년기에 이제 접어드신 분들은 제가 제일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평소에 그냥 목욕탕에 가서 땀날 정도는 괜찮는데 너무 땀을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라고. 몸에 내가 갱년기 열에 의해서 몸에 있는 그나마 있는 피나 호르몬이 막 소모가 되는데 땀을 빼비면 너무 소모가 많으니까 너무 찜질방에 땀 빼는 걸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뭐 가서 하면 잠깐 지내고 노는 건 같지만은 몇 시간씩 있으면서 땀을 빼는 거는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죠. 특히 이제 제가 기억에 나시는 분은 이 50개는 오가지고 가서 땀을 쭉 빼고 오니까 참 시원해. 또 다음날 또 아파. 또 땀 빼. 그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할 때는 시원하죠. 근데 몸 전반적으로는 체력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갱년기를 맞이하신 분은 땀 빼는 거를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해가 땀 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억지로 땀을 빼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제가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베체트병은 대충 아시죠? 그 입안이 헐면서 생식기가 흐르는 게 제일 많죠. 그 너한테 말도 못하고.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는데, 이 한의학적인 치료법, 여기 보면 이제 생활에서 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체질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하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구강궤양이나 음부궤양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셔터가 돼가지고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이 베제트 증후군이라 하죠. 이제 증후군이라 하는 거는 몇 가지 증상이 이렇게 묶음으로 오는 병.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베체트라는 분이 터키의 그 의사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병에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한방에는 도이맘에 옛날부터 이 치료하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에 보면 입안이 헐거나 생식기가 흐르는데 이 처방을 쓰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동의보암이 나오는 1600년대 나오는데 그때 벌써 이 질환에 많은 치료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안이 그 흐는 게 주로 주 증상이 이제 베체트와 연관되는데 입안 흐는 걸 좀 더 찾아보면은 주로 이제 체질적으로 심장 하가 많거나 그다음에 소장에 열이 많거나 위에 열이 많거나 이게 열이 많은 체질들이 입안이 잘 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런 분들도 입안이 많이 흡니다. 남성분이 뭐 술을 매일 마시거나 이런 분도 입안 잘 헐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으로, 그 다음에 위열이 많은 형, 이런 분도 오고, 그 다음에 너무 몸이 허약해도 옵니다. 또 갱년기에 이렇게 종종 오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비인후과 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갱년기 이게 연령층에 보면 모든 증상이 이게 혹시 갱년기 증상 아닌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경우에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발바닥이 아프다고 이제 발바닥 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갱년기 증상이죠. 관절 아픈 것도. 그러니까 큰 틀을 내 이 병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병을 찾아가야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0세인데 이 공무원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술을 한 잔씩 하는데 본인 그 말씀하시기를 1년 내내 입안이 흐려있대. 그런데 보니까 이제 피부가 좀 희고 그러면 남성은 좀 약한 부위입니다. 강한 분들은 피부가 까마짭짭한 그런 분들이 강한데 좀 약한 분인데 술을 몸에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기다는 처방을 써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년마다 오가지고 약을 꼭 몇 주씩 지어가지고 치료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럼 여자 27세, 이제 얼굴이 푸르고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1년에 몇 번 이게 오는데 눈, 입, 제가 물어보니까 생식기에도 이렇게 염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밑에 용담사간탕이라는 처방을 쓰면은 저게 생식기 질환도 치료하고 입안 흔데도 치료하고 그렇게 처방이 두 군데 나와요. 동의마음을 보면은. 그래서 여성분이 입안 흡니다 이러면 제가 물어요. 밑에 그 생식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거의 다 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 한방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효과를 잘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51세 이분도 이제 이 건설 관련 이제 그쪽에 주니까 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일하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술을 한 잔씩 하시죠. 근데 남성분은 또 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전립선이 또 옵니다. 그 술열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입 쪽으로 가고 밑을 내려가면 생식 쪽으로 내려가요. 그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이나 전립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술을 많이 마시는 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입안 흐는 거하고 술독을 푸는 그런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봤는데 여기 보면 신선불치단이라는 것이 이제 술 깨는 약이죠. 술독을 열어줘야 되는데 술독을 열려고 하면 땀을 이제 날 정도 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든가 그러면 좀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은 땀이 나면은 술독이 풀려갑니다. 그래서 이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하초에도 문제가 온다는 거.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게 어떤 그 술독이면 술독이 입안이나 뭐 생식기로 온다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이게 나타나는 반응점을 연결해 가지고 처방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자 52세에 이분이 이제 입안이 헐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베체트 병인데 이분이 52세에 뜨면 갱년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하고 베체트 병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처방을 씁니다. 펜핑대선 이것도 이제 입안 질환이도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이분도 나이가 50 몇 세 되면은 일단은 갱년기라는 관점에서 약을 써야 하는데 이 인삼양령탄이라는 게 갱년기에 많이 쓰는 약입니다. 갱년기 약을 쓰고 나서 그냥 재반 증상이 없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65세까지 50부터 65세까지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안이 흔다든가 재반 증상이 오면 무조건 갱년기를 가지고 일단 의심을 해라는 거죠. 자, 59세에 이분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해가 갈라지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자 여기 보면 뭐 불안하니까 정신적인 문제 불면증까지 해가 갈라지니까 요것도 문제 또 밥맛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병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갱년기 증상이죠. 그래서 갱년기라는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고 나서 지금 제가 한 2주 정도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증상이 좀 가라앉았다. 전에는 매일 링거액을 흔히 말하는 링게르 주사를 매일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갱년기 이제 요 증상을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열이 확 나타나고 그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게 주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입안 찜 흐르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속쓰림도 옵니다. 근데 보통 때 속쓰림 오는 거는 위장병을 치료해야 되면 갱년기 증상이 수반된 증상이죠. 그다음에 관절 증상이 있습니다. 뭐 팔다리가 쑤신다, 어깨가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도 갱년기 증상 치료해야 됩니다. 입가에 이제 피부병이 올 때도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인체에 나타난 질병하고 몸하고의 관계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이게 자궁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몸에 그대로 가면. 그 다음에 코는 배꼽하고 그리고 눈은 가슴하고 유방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죠. 제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프랑스의 미술관에 가보면 사람 이게 얼굴하고 밑에 몸통하고 두 개를 겹쳐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가지고 입 주위에 뭐가 나면은 저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짐작을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제트 증후군 자체가 그런 이제 연관성에서 찾으니까 처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옛날 분들이 그렇게 처방을 찾은 거죠. 입하고 자궁하고 연결시켜요. 남자 26세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신입사원이 되니까 매일 술을 마셔. 술 마시면 그 열이 이제 입 쪽으로 오다가 생기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 여드름처럼 여기만 입술 주위만 이렇게 골마셔요. 다른 데는 여드름은 전체에 퍼져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식기야 입 쪽에 술독이 와서 그렇구나 하고 앞이 용담사간탕을 썼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또 치료하러 와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또 술을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술을 제가 되도록이면 마시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여기만 나요. 희한하게 뭐 이렇게 전체 다 났으면 여드름 치료했는데 이 여드름도 아니고 희한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이 질환입니다. 그 다음 여자 29세. 자, 이 처녀도 주위에 음주를 하는데 입 주위에 여드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가 더 이제 심각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자궁에는 안 그렇습니까? 물어봐야죠. 그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 쉽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처방을 쓰고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입맛과 이제 진단에도 활용합니다. 입이 어떤 사람, 입이 달아서 그렇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입이 짜다는 분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은 입이 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이 너무 좋으면 입이 달아서 뭐 음식 먹는 게 너무 달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입이 쓰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심장에 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입안이 쓰다고 하고, 또 입안이 맵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폐에 열이 있으면. 어떤 분은 또 입안이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다 내가 어디에 병이 있습니다 하는 신호라고. 그래서 그걸 빨리 적어가지고, 이런 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한의사가 보면 이게 그 병의 어떤 뭐 수사관이죠. 그 무슨 말을 하면 빨리 그 말을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병하고 연관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남자 60세인데 이분이 이제 입이 짜다고 왔어요. 이분이 간염도 보균해 있고, 입이 짜고, 그럼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잠대부하는 게 보약입니다, 보약. 그러니까 보약을 주니까 입 짠 것도 나아지고, 제가 약을 쓰고 한 2달째 왔는데 얼굴이 뽀얘졌더라고요.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자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가 약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꿀은 우리가 많이 쓰죠. 제가 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때 꿀 이야기 많이 한다고 너무 꿀 이야기 많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근데 꿀은 굉장히 좋은 그 약재로도 쓰이는 겁니다. 입안이 할 때 꿀도 타 먹고 좋고, 그다음에 너무 피곤할 때 꿀을 타면은 몸이 이렇게 꿀이라는 게 몸이 풀어진 것을 이렇게 약간 좋아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서 내가 내일 정도 몸살이 올 것 같은 기분이 올 때 따뜻한 물에 꿀을 한 2컵 정도 타가지고 드셔보면은 확 거의 풀려갑니다. 자고 나면. 꿀은 그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인 동시에 약물입니다. 도인밤도 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쌍지차라고 뽕나무 그 가지를 차를 만든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치아, 이제 입이 나왔으니까 치아는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를 이렇게 아래로 마주치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를 아래로 이렇게 한번 마주쳐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차 운전하다가도 졸릴 때 또 하면은 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남한테 좀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잊어야 되겠다 하면 이 고치법을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때 씹는 음식을 찾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 씹는 거를 많이 찾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야구 감독들이 많이 씹잖아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때 씹어 먹는 음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거는 언제 찾냐면 어떤 기후변화, 날씨가 너무 덥다든가 추울 때 바깥 기후에 내 몸을 적응시킬 때는 꼭 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하시다가도 몸이 안 좋을 때는 물 같은 거를 좀 마셔야 돼요. 마시면은 내 몸이 그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그 다음에 눈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은 오장육부의 정입니다. 오장육부의 눈이 좋아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농담상 그럽니다. 그 남녀가 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눈이라고. 간상에도 눈을 뭐 80% 이렇게 보니까 이 총각하고 천일포인데 자꾸 남자가 눈을 이렇게 자꾸 그 내리깔거나 한쪽을 돌리면 그 약한 눈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눈은 또 마음의 거울이라잖아요. 눈만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눈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꼬마들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 꼬마들 타 오면 눈총을 한번 쏜다고. 그러면 싹 엄마한테 피해는 애들 있고, 그런 거 아무 관련 없이 막 원장 책상 위도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감기를 항상 달고 있는데 아주 잘 먹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그러는데 아무런 것도 위축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딱, 얘는 약한 애가 아니고 이건 튼튼한 애인데 어느 한쪽에 뭐가 너무 열이 많거나 그렇구나. 그렇게 눈치를 챕니다. 근데 약한 애들은 오면 엄마 딱 이제 이 애가 어디가 아팠어요? 뭐, 지금 눈을 맞추면 엄마한테다 눈을 돌려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약한 애들인데, 그 어려서부터 약을 좀, 특히 녹용 든 약을 써야 됩니다. 이 녹용이 뼈와 뇌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약을 쓰면서 관찰해 보면, 약을 예를 들면 10살 든 애 같은 경우에 약을 한 10첩씩 3번 쓸 때마다 사진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럼 처음에 올 때는 위축된 게 난조 한 3번째 오면 얼굴이 빵긋빵긋 웃고 그렇게 에너지가 들어가면 성격이 변하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약간 그 뭐 자폐증이나 이런 애들도 녹용이나 이런 걸 들어가야 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쓰면은 성격의 변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요즘에는 이제 서양화에서 뇌의 어떤 발달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판명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꼭 녹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약을 쓰다 보면 몸에 변화가 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언어 교육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만은 약물 치료에는 꼭 녹용이 들어가는 약을 써야 됩니다. 동의보감도 녹용이 꼭 들어가야 될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녹용이 들어가라고 돼 있고, 지금 말한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두 돌이 다 되는데 제대로 못 긋는다. 예, 그런 데는 농경을 열어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말해서 자폐증 이런데 그 병명이 정해져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질환의 애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있은 거죠. 그래서 이 오장육부의 정이 모여 있기 때문에 눈이 첫째로 힘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눈도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늦게 먹고 주무시면 어떻게 하죠? 눈이 뻑뻑하게 그렇잖아요. 아침에 침침하고. 그래서 좀 움직이거나 땀이 딱 나고 나면 눈이 이렇게 맑아진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또 눈에 누구한테 차에 성에 끼듯이 눈이 또 침침해져요. 그래서 너무 우리 얼토당토안한 일들이 눈앞에 탁 붙여지면 그냥 시래기 가는 분 있잖아요. 집에 안에 너무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시래기 가버리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눈도 긴장이 오고 그런 거죠. 그때 또 쓰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억청 명목탕이라고. 억청은 그 간화를 풀어주고 눈을 맑혀준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병은 한의학에서는 합병이랍니다. 뭐 스트레스 받은 합병이라든가 뭐 이게 음식을 너무 매운 거 많이 먹는 것도 눈에 열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성생활 이것도 체력을 떨치니까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눈병이 많이 올 수 있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고 제가 눈병은 이제 오는 체질을 많이 보면 양맹행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 위장에 열이 자꾸 올라가고 눈에다가 열을 전달해가지고 많이 옵니다. 눈의 구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눈에 이제 이 뒤에 보면 막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이 제일 뒤쪽에 있는 게 저 뭐 공막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중간이 맥락막이고 망막이라는 게 눈이 뻘겋게 된 부분이 유리체인데 그 바로 뒤에 있는 망막. 여기 이제 질환이 많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게 각막입니다. 눈. 그 다음에 여기 노랗게 돼 있는 거 수정체고. 그래서 그 눈 질환 중에 우리가 흔히 날파리증은 요 지금 붉게 돼 있는 저게 유리체에 그게 혼탁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쓰면은 저 안에 유리체 안에 그게 영양물질이 부족하면 이게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물질을 넣으면 그게 정화되면서 날파리증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정체 저기에 막이 부여이 되는 게 우리가 보면 백내장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날파리증은 그 몸을 도우는 약을 쓰면 저 유리체에 영양분이 가면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이 3가지 막이 있는데 이 중간막을 포도막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눈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몸이 열이 많은 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피도 열이 많겠죠. 그래서 그 피로 이제 열이 많은 게 그렇게 이 맥락막 중간을 타고 들어가 그 눈에 이제 열을 전달하니까 눈병이 많이 와요. 그럼 어떤 분이 많이 오겠습니까? 양명들이 많이 오죠. 양명들이 눈병을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치료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할 수 있는 딱 그 몸에 열마 조절하면 눈이 그냥 싹 좋아지죠.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종대왕이 그런 체형이죠. 그러니까 육식 좋아하고 맨날 독서하고 그다음에 몸에 열은 많고 그러다 눈이 시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히 눈 질환이 많이 오는 것은 양맹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유리체 날파리증. 그 다음에 이제 안구건조증이 여기에 이제 그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이제 눈이 건조하고 하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중령 이후의 여성한테 많다. 이렇게 쇼그렌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증후군이다. 아까 그 베체트 증후군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쨌든 그 중년 이후의 여성의 안구건조증은 한의학에 봐서는 이게
그 갱년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버스 안 증후군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오면 눈이 어떻습니까? 튀어나오죠. 그게 그 다음에 그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방향으로 진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은 눈병 질환은 스트레스 온다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34세 이 여성분은 이제 마르고 유방이 작고 그러면서 안구 건조증이 있고 손발은 차고 이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 아니고 아랫배가 차고 유방이 발달이 작으면은 이건 자궁이 약한 겁니다. 자궁이 약해가지고도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종종 옵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것은 눈에서 나타나지만은 내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구 건조증이 온다는 거죠. 다음에 53세 한의사 어머니인데 이분은 강대뼈가 큽니다. 강대뼈가 크면 뭡니까? 뼈속에 기름이 많이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게 아니고 이 강대뼈가 크면 뼈가 튼튼하니까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분도 안구 건조증인데 이 뼈속에 기름을 넣어주는 약이 이진사물인데 그것을 넣고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 오면 강대뼈 캐네 저분이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뼈에 기름이 없겠구나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또 66세 이분도 강골이 크다 했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뼈속에 기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공식 그런 겁니다. 이제 반은 이제 한의사 되셨네.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게 이제 안 해봤으니까 의심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분은 67세인데 눈이 건조하고 근데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이런 분들도 그 뼈속에 기름이 없으면 눈이 건조하는 그런 치방을 치료한 겁니다. 73세 전립선 비대증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 근데 이분은 눈이 이제 건조해 깜빡거리는데 이게 눈은 이 아래 하초하고 연결됩니다 또. 그래서 이 눈이 여성의 유방도 되고 난소도 된다고 그래 돼 있어요. 남자 같으면 고환에 해당되는 거죠. 고환의 역할이 약하면 눈에 건조증이 오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 52세 이분이 눈이 붓고 아프고 근데 이분이 아마 52세니까 갱년기하고 연관을 시키죠. 이게 무조건 50대부터 60대는 갱년기라는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62세인데 이분도 이제 눈이 건조하고 충혈되고 손발도 차고 근데 이분이 자세히 보니까 이 갱년기 증상이 있었어요. 62세인데도 제가 70까지도 이렇게 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보고 약을 치료한 겁니다. 그럼 날파리 아까 제가 앞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세 이분도 강골이 큰데 날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지항안이라는 게 눈에다 영향을 주는 약입니다. 그것을 보고 치료한 겁니다. 57세 이분도 이제 비문증이 걸렸는데 마지막으로 잠지항안을 써가지고 이게 다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 다음 60세 이분은 특징적인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만 먹었어요. 눈에 날파리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 잠지항안의 약을 쓰고 밥도 잘 먹고 날파리증도 없어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증상이 원인이 숨어 있는 거죠. 50세 이분은 음주력이 있으면서 눈에 날파리가 나는 거. 그래서 명목장수안을 쓴 겁니다. 74세 이분은 이제 뭐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데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게 몸이 약해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치료한 겁니다. 자, 눈에는 아까 제가 숨구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17세인데 이 눈이 침침한 것은 피부가 이게 눈도 호흡을 한다 했죠. 피부에 털이 없는 분들은 피부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 호흡을 시켜줘야만 눈이 좋아진다는 거죠. 35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피부 호흡이 안 되는 분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갑니다. 연세가 들어가는 거는 내가 체력 이제 노화 과정인데 한 30몇 살 돼가지고 밤에 소변부로 서너 분 간다는 거는 밤에 피부 호흡이 스스로 되는데 안 되면은 소변을 자꾸 보가지고 피부 호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옵니다. 66세,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올 때 인당에 막 주름을 지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눈도 침침하고 속도 쓰리고 와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올해 90몇 대 했는데 아침에 자기보다 먼저 일하는데 그럼 며느리 보면 뭐 하냐고 하고 그 바늘에 이제 바늘이 실기는데 며느리가 뭐니까 주라고 해가지고 또 끄고 이렇게 완전 이제 그 시어머니 기시에 눌러가지고 맥을 못 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한의원은 신체 한탄을 한참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서 머리부터 그 얼마나 썼더니 40대부터 머리끝이 있었대.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스트레스 오가지고 눈병 온 거네. 그래서 스트레스 풀어주면서 위장 좋아지는 약을 쓰고 치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눈 질환도 이게 몸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이 눈은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목구비는 계기판이라 보는 계기판. 차 기름이 없으면 기름 없다.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잡혀서 브레이크 잡았다. 그렇게 다 떠져 불이. 그처럼 얼굴은 하나의 계기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눈알이 핑핑 돈다. 이런 경우도 옵니다. 근데 이거는 체력이 딸리면서 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체력도 주는 약에다가 화를 풀어주는 약, 이렇게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눈에서 고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동의보감에 보면, 이게 다음 케이스에 보면은 백미원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눈에 고름 나는 것도. 이 동의보감 보면 눈에 관한 질환을 굉장히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체력이 딸리거나 몸에 열이 많으면 늘어지는 거죠, 눈꺼풀이. 체력이 딸리면 기운이 없어 늘어지고.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은 체력이 딸려서 눈꺼풀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검하수인데 남자가 70세니까 기운이 부족한 거죠. 이 보증기타 있는 게 기운을 도우는 약입니다. 저게 이제 인삼이나 이제 항기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을 떨리는 거. 이 눈꺼풀을 떨리는 거는 이제 속에 어떤 하가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가 올라오면 우리가 그 밥솥이 보면 이렇게 옛날엔 뚫꾹뚫꾹 했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주는데 그 화를 풀어주는 약을 쓰면 많이 오는데 혹시나 이제 중풍이라고 막 한의원도 옵니다. 중풍은 아니고 몸에 스트레스성 하가 올라올 때는 이런 게 옵니다. 양명은 제가 이야기했죠. 양명행은 이제 다른 분들은 체력 도와주는 약을 쓰는데 이분은 주로 체력에서 10배는 약을 씁니다. 반대 약을 써요. 이 8살 묻는데 양명행인데 아토피성 안염이 있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 양명행은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약을 쓰는 게 방풍통사하는 게 대변도 뽑고 땀도 빼고 이렇게 하는 약들입니다. 근데 그 양명행들이 주로 쓰는 거. 아마 세종대왕도 이런 약을 썼을 겁니다. 예. 이 90세인데 똑같은 증상입니다. 눈을 깜빡거리고 비비고. 저런 경우에 방풍통산을 쓰는 거죠. 56세 이분도 양명행이잖아요. 양명행들이 눈병이 많은 거죠. 그래서 눈이 충혈되는데 이중할담탕을 쓰고. 포도막은 아까 제가 중간에 그 막이 3개가 있는데 중간막을 파도막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전 포도막염, 후 포도막인데 앞쪽에 가면 눈이 많이 아프고 뒤쪽에 가면 비문증에 시력이 저하되고 이 차이는 있습니다. 57세인데 양명행이죠. 양명행들이 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풍통성산.
예, 눈병 금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술, 성생활, 스트레스, 이거 하가병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양생은 눈을 감고 있거나 한 1.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한 점을 이렇게 응시를 하면은 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눈 동작을 돌리는 거.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이렇게 앞에서 뒤로 20번, 뒤에서 앞으로 20번. 그리고 좌에서, 우에서 좌로 20번, 좌에서 우로 20번. 예, 이것만 해주시도 매일 해보세요. 해보면은,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신문을 보면은, 어제는 내가 신문 보고 눈이 아팠는데 오늘은 안 아프다는 걸 느낄 겁니다. 자기 시험을 해보면. 그 책을 내가 10페이지 읽고 다음날 하고 나서 10페이지 읽어보면 눈이 덜 피곤한 걸 느낍니다. 그거를 매일 해주시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눈 마사지 하는 거. 14번. 이게 운동은 자그마한 거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눈병하고 이제 입병, 특히 베체트 증후군에 찾아봤는데 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술이나 스트레스죠. 그리고 이제 양명행들은 특히 이 열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안 드셔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체질적인 문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질환 이 두 가지가 많으니까 꼭 음주와 그럼 스트레스 받는 것을 꼭 주의하고 나름대로의 그 제가만 명상이라든가 뭐 산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추구하면은 많은 병이 가벼워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체트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병의 중증도도 환자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요 장기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꼭 조기 진료와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V 동의보감 건강이 보인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